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오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일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김 여사의 영상을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8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추모하는 인파가 수도 테헤란에 모여들었습니다.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다음 달 28일 치러집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전범이라며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미국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수사 결과를 듣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물을 계획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이 행사하는 10번째 거부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중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건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민주당 등 7개 야당은 반발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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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콕 집어 특검 거부권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시는 건지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오늘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4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7일 만입니다. 오후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조사합니다. 박 전 단장은 윤 대통령이 초동 수사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해왔는데 김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경로설 당사자 2명을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해당 영상을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가 유력 인사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는데 주변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당사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지,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일지 관심이 커집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어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백 대표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의 원본과 함께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제출했습니다. 이 대화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유력 인물의 인사를 청탁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명확히 진술을 내고 그가 누군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아직 기자 여러분들께 이걸 공개를 할 단계는 아니라 다음이 또 있잖아요. 그게 한 건만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인사 같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백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장도 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 말고도
명품 화장품과 양주 등 다른 선물을 받았다며 이를 수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를 만났을 당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금융위원 인사청탁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백 대표 측은 최근 수장이 교체된 중앙지검을 믿을 수 없다며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책을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아크로비스타 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고발인과 참고인 등 주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달 중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재영 목사는 검찰에 김 여사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과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만찬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150명만 가는 VIP 초청받았죠. 네, 근데 최재형 목사가 뭐 재계 거물도 아니고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취재 결과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만찬 자리에 초대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습니다. 2022년 9월엔 명품백도 건넸습니다. 검찰은 이 선물들이 만찬 초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어느 정도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죠.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자백해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밝히지 못해서 무죄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 씨 측이 이걸 염두에 둔 거란 말이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가던 20대 가장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계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안주와 물을 많이 먹었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춰 알코올이 더 분해됐을 수도 있는데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마신 술의 양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를 수사 중인 경찰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하면 크림빵 사건처럼 법원이 위드마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사고 이후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마신 술 때문에 위드마크 수치가 높은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와 모임을 했던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엔 위드마크를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호중 씨는 이번 주 예정된 공연을 다시 강행합니다. 공연 취소 위약금이 100억에 달할 수도 있는데 취소에 따라오는 이 위약금이 비난 여론에도 공연을 밀어붙이는 이유인 걸로 보입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린 팬들로 긴 줄이 늘어서고 가방과 티셔츠도 쉴 새 없이 팔린 지난 주말 콘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오늘 23일과 24일 슈퍼클래식 공연과 6월 김천 콘서트를 비롯해 앞으로 4차례의 공연을 더 남겨두고 있는데 우선 이번 주 공연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주관사는 거액의 환불금과 위약금 문제 등을 들며 공연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입장권이 15만 원에서 23만 원인 이 공연은 티켓 매출만 4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대규모 공연을 가수의 잘못으로 취소한 경우 통상 비용의 2~3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입니다. 위약금은 물론이고 대관료, 인건비 등을 모두 김 씨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뭐 티켓값의 몇 프로를 배상을 한다라든지 그런 조항들이 일반 들어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2010년대부터는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4차례 공연 취소만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 김 씨 측이 공연을 강행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10개 이상의 광고를 찍은 김 씨는 앞으로 광고업계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김 씨를 모델로 쓰던 화장품 마사지 기계 업체는 김 씨의 사진을 내렸고 김 씨와 협업하던 유통업체도 도시락 신제품 발매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광고업계도 일반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계약이 해지된 경우 2~3배의 위약금을 물어낸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이 경우 광고 위약금 역시 수십억에 달할 수 있습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하자는 일부 팬들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규모의 금액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한꺼번에 잃은 이란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어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도 테헤란엔 수많은 추모객이 모여들어 도심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식은 현지 시간 내일 열리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닷새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8일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할 보궐선거일로 결정되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이란 내 권력 다툼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양측 모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둘 다 민간인을 공격하며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는 건데 미국은 어떻게 테러 집단과 합법 정부를 똑같이 보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야히야 시나르 등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숨지게 하고 245명 이상을 인질로 잡아간 혐의입니다. 이들을 강간하고 고문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도 체포 대상에 올렸습니다.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공격했고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차단하는 등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Intentionally causing death, starvation, injury, and suffering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cluding so very many women and children, are criminal means to achieve military and political goals. 그러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ICC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칸 검사장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There should be no equivalence between Israel and Hamas. None. Hamas is a brutal terrorist organization that carried out the worst massacre of Jews since the Holocaust and is still holding dozens of innocent people hostage, including Americans.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ICC가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며 이번 발표 자체를 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대인 학살 등 나치의 전쟁 범죄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 등을 근거로 세워졌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런 배경을 강조하며 영장이 발부되면 대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습니다. It was built because of the awful pictures that haunt us today of the Shoah and the gas chambers and then the Balkans and the list goes on. Airbrush out the nationality. And if a crime's been committed, we should move forward. Nobody is above the law.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형욱 훈련사 논란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갑질 논란은 채용 구직 플랫폼인 잡플래닛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강 훈련사가 운영하는 보듬 컴퍼니에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업무 내내 감시를 한다는 등 직원들의 평가가 논란이 됐는데요. 전 직원 A씨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벌레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매일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강 훈련사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는 어제 내부 사정으로 결방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 강 훈련사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트레킹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트레킹 후 포토존에서 강 훈련사와의 포토타임, 온라인 세미나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행사 관계자는 변동 없이 행사를 진행하지만 언론의 취재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행사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행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취재진은 보듬 컴퍼니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최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러 K-팝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디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상암 잔디 안 좋지 않냐? 아작났어요. 완전 아작났어. 그래서 콘서트 한 번 하고 나서 깔고 눌러버리니까 이게 잔디가 죽어버려요. 상암 경기장은 6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데 잠실 주경기장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 됐습니다. 세븐틴, 임영웅, 아이유 등 콘서트가 열렸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이 상암 잔디에는 10억 원이 든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잼버리 K-팝 콘서트 때 잔디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에도 공연이 이어지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잔디가 퉁 튀겨 오면 짜증나. 맞아. 짜증나. 패스도 막 둥둥둥 하고. 근데 우리 서울은 또 국가대표 경기하죠. 콘서트 하죠. 그렇지. 우리 경기하죠. 이러니까. 운동장에 좌석을 놓지 않는 등 잔디 훼손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고로 사망한 뒤 이란에선 추모와 축하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이란 곳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란 주민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는데요. 거리에선 빵을 나누기도 합니다. چمون اسمتون هم شما میدونی هم من مرسی این شیرینی خوردن داره 라이시의 재임 중 이란에선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사망한 뒤 거대한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도중 약 2만 명이 투옥됐고 최소 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가디언은 죽음에 대해 기뻐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이런 시위 참가자들의 말을 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란의 한 언론인은 여기엔 기쁨도 불꽃놀이도 없다면서 테헤란의 광장에서 대통령의 죽음에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입니다. 만일 위원회가 1.42% 이상의 인상을 결정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첫 10,000원을 넘깁니다. 올해 회의에선 인상폭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민감한 주제들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부딪힐 걸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정치권에 진실 공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있던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일정에 대해 인도 측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인도 방문을 조율했던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우리가 영부인의 방문을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단독 일정이었습니다. 인도 공주 출신으로 가야 김수로왕의 부인이 됐다는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한 김 여사는 마지막 날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할도 갔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선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초청한 건 장관급인데 영부인이 갔다는 게 당시 야권의 주장이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정말 좋은데 라는 외교장관의 발언이 튀어나오고 말았죠. 반면 문재인 정부는 실제 김 여사에게 초청장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도 측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면 정상급 우전에 준비하여 초청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즉 보면요. 우호협력국 인도 측의 국가적 의미가 담긴 초청과 제안을 두고 지금에 와서 개인 여행이니 버킷리스트니 운하는 것은 수년째 계속된 논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신을 초청했지만 또다시 가기 어려워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대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조율했던 실무 핵심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인도 정부가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강력히 원했고 영부인 방문을 먼저 제안한 건 우리 정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방문도 검토했으나 국정감사 등 일정이 맞지 않았고 우리 측에서 영부인이 가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는 설명입니다. 문체부 장관을 사절단 대표로 검토했다는 것도 맞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결론적으로 영부인 앞으로 초청장이 왔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모디 총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누가 오는지 챙겼다며 한국-인도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못 들어주면 앞으로 외교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준공을 앞둔 한 아파트에서 계단을 깎고 자르고 부수고 있습니다. 계단 층 사이의 높이를 법대로 맞추지 못해서라는데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 공사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다 짓고 준공 앞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 봤습니다. 뭔가 자르는 소음이 요란하더니 흩어진 돌무더기가 보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계단이 사라졌습니다. 위를 보니 아예 철근만 남고 뚫려 있습니다. 이 철근까지 걷어내고 계단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쪽은 문제가 된 계단을 아예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계단 안에 있던 그리고 벽에 박혀있던 철근이 모두 잘려 나갔습니다. 부수지 않은 다른 계단은 시멘트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계단과 천장 사이 높이는 2.1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m에 그쳤습니다. 계단을 뜯어내거나 깎아낸 이유입니다.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중지하시라 매번 3번, 4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소장님은 뭐 알겠다 하면서 입주민들은 하자를 지적했더니 밤사이 날림 공사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벽이 휘고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사 반대! 시공사 두산건설은 준공까지 다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안전하다고는 지금 보고는 있는 겁니다. 관할구청은 조만간 현장 조사한 뒤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넘겨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